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네. 2017년 영국의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 연봉 약 7,300만 원, 연간 28일 휴가, 전용 욕실에 주방이 딸린 개인 숙식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저런 데가 어딨어. 꿀인데? 연봉 높죠. 숙식 제공하죠. 뭐 하는 데입니까? 휴가가 28일이야, 거기다. 자,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가 올린 가사 도우미 구인 글입니다. 이 부부는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쁜 본인들을 대신해 7살, 5살인 어린 두 자녀들을 돌봐주면서 식사 준비, 등하교 준비, 취침 준비 등을 해줄 가사 도우미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봐. 이러니까 많이 주는 거야. 왜? 들어오는 족족 나가니까 뭔가 있겠죠. 가사 도우미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 전 가사 도우미 중에 에밀리는요. 아이들의 방을 청소하던 어느 날 저거에 왜 갑자기 움직이지? 뭐가? 갑자기 가구가 스르륵 움직이는 현상을 똑똑히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바로 그만뒀고요. 이어 후임으로 들어온 가사 도우미 제시카는 어느 날 갑자기 유리창이 쫙 깨지고 빈방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누가 민 것처럼 와르르 쏟아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무려 5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은 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다 일을 관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희한하게 이 부부와 자녀들은 이런 기묘한 경험을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이상하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그게 거예요. 더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들이 전부 이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을 그만두자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근무 환경의 보수까지 특급 대우 조건을 걸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신 구인글에 딱 한 가지 당부사항을 남겼는데요. 꼭 겁이 없는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건 지원하지 말란 소리지. 진짜 겁나는 구인 조건이네. 네. 고연봉의 최고의 복지 조건을 갖춘 곳. 강심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십시오. 2004년 반에서는 이사할 집을 찾다가 영국 동부의 작은 도시 에식스에 위치한 이 집을 보게 됐는데 뭐 위치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네사에게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네사는 임신 중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무언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바네사를 떠밀었고요. 어느 날은 누군가 임신 중인 배를 걷어차 쓰러지기도 했고요. 복도에선 검은 그림자들을 보기도 했고요. 거실에서 의문의 핏자국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바네사는 이 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이 지어진 건 16세기였는데 그때 이 집의 용도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녀 재판소. 당시 마녀로 몰리며 재판소에 끌려온 이들은 지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마녀로 지목돼 교수형 당한 사람만 무려 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녀 사냥이 끝난 뒤에는 감옥으로 사용됐으며 그 뒤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의문의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얽힌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바네사. 처음에는 엑소시스트를 불러서 유령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요. 귀신이 사라지기는 커녕 집안에서 찍은 사진에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묘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자 결국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바네사의 고백 이후에 한동안 고스트헌터들의 투어 스팟이 됐던 이 집은요. 새 주인을 찾은 지 1년 반도 못 넘기고 빈집이 됐습니다. 2018년 9월 어느 밤 영국 노썸벌랜드주 블리스에 사는 스티븐 암스트롱은요. 13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 엘라가 잠결에 홀로 깨진 않을까, 뒤척이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베이비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충격적인 영상 보시죠. 왜? 저 왼쪽에 불 같은 거. 뭐야? 움직이죠. 조명이야? 아니 애기 있는 방에 CCTV들은 원래 많이 달아둡니다. 잘 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와 저거 너무 무섭겠는데? 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 물체가 점점 움직이며 엘라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하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뛰어간 아빠 스티븐.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정체모를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소름이 끼친 아빠 스티븐은 이 물체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영국의 초자연현상 수사관인 세미 롤린스에게 의뢰했는데요. 영상을 본 롤린스는 이 물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네요. 야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뭐 간섭이 있었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이 뭐 잠시 잘못 비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딸 엘라의 방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지? 아, 나는 이런 인형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잠든 엘라의 머리맡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가져다 둔 적이 없는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엘라에게 일어난 설명 불가한 기묘한 현상들,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2014년 6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657번가에 위치한 한 저택. 세 자녀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던 데릭 브로더스와 마리아 부부는 이 집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제발 이 집 누가 좀 사주세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싼 정말 섬뜩한 괴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위해 집을 찾은 브로더스 부부는요. 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이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의문의 편지는요.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집을 지키고 있지요. 이전의 집은 자녀들이 성장하기엔 작아서 이사하는 건가요? 자신을 감시자라고 밝힌 이가 쓴 편지에는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안부를 전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또다시 부부 앞으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편지를 본 부부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우드 가족에게 집을 넘겨받았군요. 이젠 브로더스 가족의 집이네요. 다락방은 누가 쓰죠? 2층 침실엔 누가 자나요? 오 뭐야 오싹한데? 감시자라는 이는 집안 구조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집주인의 이름과 부부의 이름까지 알고 있던 겁니다. 뭐야 이게? 이거를 직접 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끼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소름 끼친 건 657번가의 집에는 어린 피가 필요합니다. 뭐야? 피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정말 깨름칙하게도 마치 자녀들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감시자는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와 별명까지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알아? 집안에도 혹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뭐 들었던 거 아닐까? 누군가 집을 감시하며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부부는 이사를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집을 보는 수상한 커플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커플을 조사했는데 좀 의심스러웠던 점이
커플 중 남성이 즐기던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바로 감시자였다고 합니다. 오, 감시자라는 게 네, 흔하게 쓰일 만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특별히. 현지에도 감시자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 범인 아닌가요 혹시?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던 커플은 우연의 일치라며 극구 부인. 그리고 한편 경찰들도 이들이 집을 스토킹한다는 증거와 동기를 입증할 수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브로더스 부부는 FBI 출신 사립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감시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17년 또다시 감시자로부터 편지가 도착. 자동차 사고일 수도 아마 화재일 수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예 대놓고 부부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괴담이 퍼져 한동안 집이 안 나가다가 2019년 드디어 집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이후로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집을 스토킹하고 편지를 보내는 건지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 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